새롭게 출시될 신형 투싼의 사이즈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타페보다 휠베이스가 커진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현행 산타페보다 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7인승 출시 여부입니다. 7인승이 투싼에서 제공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저는 루머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먼저 알려드린다면 7인승이 출시될 가능성은 국내 버전 기준이라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지난 7부 영상에서 새롭게 출시될 신형 투싼의 실내 공간 그리고 특히 운전자 공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운전자 공간이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너무나 멋진 외부 디자인 때문이었을까요? 괜찮다는 반응부터 멋진 외부 디자인 대비 실내 공간 조금 아쉽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매립형 디자인이라서 구식으로 돌아간 것 같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버튼식 기아 방식이 너무나 아쉽다 라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반응을 잠시 보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도 트렌드라고 알려드렸는데 벤츠의 최상의 차량인 마흐바흐 S 클래스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새롭게 출시될 투싼이고요. 오른쪽이 벤츠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벤츠 S 클래스의 실내 사진이 해외 매체를 통해서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투싼과 비슷한 레이아웃이죠. 작년에 1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7부의 영상으로 투싼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다 보니 최근 사이즈에 대한 문의도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소렌토에서도 그리고 아반떼에서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공통적으로 디자인과 함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분명한 사이즈 부분입니다. 투싼 휠베이스 사이즈에 대한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신형 투싼의 휠베이스 사이즈가 산타페 휠베이스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채널 중에서 그동안 투싼 소식을 가장 많이 전달해드려서 제 생각도 아마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새롭게 출시될 신형 투싼의 사이즈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타페보다 휠베이스가 커진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현행 산타페보다 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 신형 투싼의 휠베이스가 2800mm로 측정이 되었고요. 오차를 생각해서 2770mm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현행 산타페가 2765mm죠. 따라서 5mm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커질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히 틀리거나 반박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연목구름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제 생각을 알려드린다고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알려드리며 줄자로 직접 측정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자로 일반인이 측정하는 경우 사실 전문가가 잘 양쪽에서 잡고 측정을 해도 10mm에서 한 20mm 정도의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오차가 발생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측정할 때 굉장히 길게 측정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 처짐이 발생됩니다. 쇠 줄자의 경우 더 그렇겠죠.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 잘 측정을 하시더라도 10mm부터 한 30mm 정도의 오차가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 줄자가 처지면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되는 줄자의 특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경우 차량마다 세그먼트를 감이 넘어가는 경우가 현재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현행 투싼은 3세대 모델이죠. 2세대 모델인 LM의 휠베이스의 길이가 2640mm에서요. 3세대 TL로 넘어오면서 2670mm로 약 30mm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4세대 NX4에서 변경이 되더라도 휠베이스가 100mm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00mm면 센치로 한 10cm 정도인데요. 휠베이스가 이 정도까지 늘어난다면 여기에 따른 차량의 길이까지도 전장까지도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100mm를 충분히 넘어서 120, 130mm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의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세그먼트까지 달라진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타페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산타페 3세대 DM에서 휠베이스가 2700mm였습니다.
4세대 TM으로 넘어오면서 2765mm로 65mm가 늘어났었죠. 이 정도 변화면 사실 대단한 변화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휠 베이스가 65mm가 커졌고요. 따라서 전장은 70mm가 커졌습니다. 만약에 투싼이 신형 플랫폼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휠 베이스가 100mm 정도 늘어난다면 산타페가 곧 팰리세이드가 되는 상황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라면 사실 비슷한 가격대에 더 큰 차량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투싼이 산타페보다 더 커진다는 점은 이 정도로 제 채널의 입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산타페보다 커진다는 이슈와 함께 두 번째 이슈는 7인승 출시 여부입니다. 7인승이 투싼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저는 루머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먼저 알려드린다면 7인승이 출시될 가능성은 국내 버전 기준이라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차량 과정에서 7인승이 물론 제작이 될 수 있고요. 곧 출시될 카니발 차량에서도 사륜이 출시가 되지 않는데 사륜 구동 모델이 테스트 차량에서 포착이 됐었죠. 따라서 테스트 차량과 실제 양산 차량에는 차이가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7인승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위장막 커버가 제거돼 위장막 테이프 차량의 투싼의 크기를 산타페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봤습니다. 7인승이 제공되기 위해서 투싼의 크기가 산타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실내 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휠 베이스인 앞바퀴와 뒷바퀴를 중심으로 서로 차량을 맞췄습니다. 비슷하게 맞춘 것 같은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타페보다 5mm 정도 커진다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미세한 차이라서 그냥 비슷하게 맞춘 사진이고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왜 7인승이 투싼의 경우 출시하지 못한다고 구독자분들께 의견으로 알려드리게 되었을까요? 7인승의 3열 시트는 뒷바퀴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선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3열 시트는 후륜바퀴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승차감이 떨어지는 이유도 서스펜션에 직접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앞바퀴와 뒷바퀴 내부에 위치한 1열과 2열과 달리 뒷바퀴를 넘어가다 보니 직접적인 충격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상하좌우, 롤링과 피칭, 심지어 요인까지 영향을 더 받게 됩니다. SUV가 정말 커지지 않는다면 3열의 승차감이 좋아지기는 멀티링크 방식이라고 해도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제조사의 참고자를 보시면 3열 공간이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지 그리고 3열 탑승자에게 가장 중요한 헤드룸 공간이 왜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크기를 가정하더라도 신형 투싼은 7인승이 왜 힘들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진을 유심히 봐주시면 투싼과 산타페의 루프에서 트렁크로 떨어지는 디자인을 유심하게 비교해 보세요. 투싼은 리어 윈도우를 기준으로 완만하게 떨어지죠. 반면 산타페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헤드룸, 즉 머리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산타페 쪽이 머리 뒤쪽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3열 시트를 좀 더 앞으로 위치해야지만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산타페도 3열 공간이 작아서 불만인데 유사한 크기라고 해도 디자인 차이로 더 작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유가 또 있는데 루프의 디자인에서도 투싼은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쿠페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위의 사진이 이 부분인데요. 반면 산타페도 낮아지지만 확실히 덜하죠. 종합적으로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투싼 위장막도 3열 공간의 디자인을 충분히 지금 알아볼 수 있는 단계까지 노출이 되어 있는데 투싼의 경우 뒤쪽으로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디자인의 루프와 완만하게 떨어지는 리어 윈도우 형상으로 인해서 3열 헤드룸 공간은 산타페보다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차량 높이에 해당되는 전고의 경우도 설마 투싼이 산타페보다도 높을 가능성은 사실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3열이 만약에 혹시나 제공이 된다면 아주 어린 자녀가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 투싼의 3열은 기본적으로 헤드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리수를 두고 현대차가 7인승을 출시할지는 조금 지나보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롱바디 버전을 새롭게 만든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K5의 중국형 모델을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큰 틀에서 디테일만 조금 다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를 보시면 두 차량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차량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의 크기가 중국형은 국내형보다도 75mm가 더 큽니다. 휠베이스도 무려 50mm가 더 큰 점을 알 수가 있는데, 플랫폼의 길이를 연장한 다른 차량이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K5는 K7급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사실 성격이 다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가 신형 투싼의 롱바디 버전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전장과 휠베이스 그리고 전고가 확실히 다른 모델을 출시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3세대 산타페 DM의 롱바디가 존재했었죠. 산타페 롱바디인 맥스 크루즈라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두 차량은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긴 했지만 북미 수출형이라서 맥스 크루즈가 차대 부분도 보강 부분에서 서로 좀 달랐죠.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의 차이는 산타페 DM과 맥스 크루즈가 무려 205mm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열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두 차량은 다른 성격의 차량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을 내려볼까요? 투싼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커지는 것은 최근 트렌드를 볼 때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산타페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7인승이 출시가 된다는 전제로 살펴봤는데 3열이 위치할 디자인을 가늠해 볼 때 기본적인 헤드룸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출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차량에서 말이죠. 구독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제 생각을 알려드렸는데요. 다른 자동차 채널에서도 비슷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다르다는 점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기타 관련 문의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궁금해서 가정을 세우고 꼼꼼하게 체크해봤는데 즐거웠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시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